이게 우리 반에서 한 토론이거든요. 그 논설문 쓰게 하면서 촉법소년 하여튼 주제가 애들이 하고 싶은 주제가 한 30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되게 사회 문제도 있고 우리 문제도 있고 한데 막 윤석열을 퇴진해야 되는 거 이런 문제도 애들이 막 하고 싶어 하게 하는데 이거는 너희가 결론을 내봤자 나는 너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미 이건 끝났다.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팀의 요지는 학생 수는 주는데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예방이 필요하다. 초코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호 처분이 경미하여 재짓고 반성하지 않고 반복 범죄를 계속한다. 소년 범죄를 피해자만 억울하다. 가해자가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예방 효과가 있다. 뭐 교수의 뭐 의견이 있어서 애들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런 뭐 반대팀의 요지는 낙인하고 범죄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재범률이 도로 높아진다. 소년법의 취지가 선도나 교육이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하향한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세계의 평균 수준이라서 낮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계 평균 뭐 이런 것도 조사해 오고 처벌보다는 보호관찰자를 늘려야 되는데 보호관찰자가 옛날에 1명이 200명을 돌봤대요. 그러다가 135명, 뭐 105명까지 됐다는데 이것도 너무나 경악할 수치인데 하여튼 그런 선도를 해야 되지 뭐이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애들을 낙인 치지 마라 이런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쟁점을 찾는다면 애들이 근거잖아요. 지금 요지가. 쟁점을 찾는다면 네. 어떤 쟁점을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 나는 이게 궁금했거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거 정말 그럴까 아닐까? 뭐 이런 게 쟁점이 될 수 있나? 음,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네, 무슨 말을 먼저 하고 싶으냐면요. 이제 그 쟁점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어떤 말을 이제 해주고 싶으냐면요. 네, 어, 이런 토론을 하는 거가 어떤 맥락이 있었는가라고 음, 하는 것과 이런 토론을 하는 거가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생으로서. 음,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것이 궁금하냐면, 음, 이거는 사실은 현행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 국회의원, 어른들, 이 담당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 해결을 아이들이 여기저기 뒤져서 뭔가를 찾아오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아이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태도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평생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 니네 어른들 좀 제대로 해줄 수 없냐? 이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토론을 한다는 건 왜 토론을 할까요? 지금 자기네들이 담고 있는 그 삶을 보다 더 낫게 해서 인격을 결국은 바꾸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데 이 촉법,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이거나 너무 그 뭐랄까 사회성이 짙은 이런 것들은 학교 토론에서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 다루기가, 네, 적당한 것은 근데 아닌 것 얘기해 같아요. 봄직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네들의 문제잖아요. 지네가 촉법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애들이 이런 안건이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다루어서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도록 논제를 살짝 바꿔주기만 해도 좋지 음, 않았을까라는 그럼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그래서 바꿨으면, 네, 이건 뭐 끝난 토론인데, 네, 어쨌든, 끝난 토론이긴 한데 한번 네. 바꿔볼까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가? 왜냐면 우리 반 애들이 다 하향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처음에. 왜냐면 네네. 요새 이게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하향하자고 하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지금 하향하려고 하는데 인권위에서는 또 안 된다. 이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 그래서 인권위에서 막아가지고 결국 결정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음, 하향하려고 하다가. 그쵸. 안 음,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네. 이제 이게 관심이 사실 많은 거죠. 그리고 뭐 학폭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촉법소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얘네들은 촉법소년, 지네가 촉법소년이지만 이게 애들도 이런 이게 좀 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촉법소년 범죄가 너무 많고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지금 결론이 나기를 사실 찾아보면 반대팀이 이겼잖아요. 반대팀이 이기긴 했는데 반대팀이 좀 이렇게 빠방하게 준비를 조금 더 했더라고요. 근거 쪽에서. 그래가지고 애들 결론이 이제 반대쪽도 꽤 이제 처음에 애들 대부분이 다 하향해야 돼 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내가 일부러 반쪽으로 입장을 나눠서 네 생각이랑 상관없이 나눠. 왜냐하면 너무 찬성 쪽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표 비슷하게 해서 반으로 그냥 갈랐어요. 그리고 배심원도 뽑고 해서 이제 토론을 해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6단론법으로 쓰기를 하려고 목적을. 그래서 토론 네. 논제를 고르는 네. 과정에서 이제 이게 된 네. 거예요. 근데 여러 논제 중에서 우리 반 논제도 있고 뭐 하고 우리 반 논제야 뭐 늘상 하는 회의고 어쨌든 요런 안건으로는 처음 해보는 건데 작년에 저 토론을 이런 거 하면 한 4시간 걸리잖아요. 3-4시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찬반 토론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는. 작년에 뭐였는 줄 알아요? 붕어빵은 크림빵인가 팥빵인가 그거 가지고 토론했었어요. 애들이 정한 게 작년에. 그리고 진짜 애들 조사를 또 열심히 뭐 팥의 효능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조사해가지고 진짜 토론은 잘 했거든요. 작년에도. 이게 재밌었어요. 그럼 기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애들이 그걸 가지고 밀어가지고 결국 그걸로 하고 올해는 작년 5학년 애들이죠. 애들이 했는데 이것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토론은 잘 하더라고요. 남의 의견 많이 주워갖고 오긴 했는데 조사도 하고 시키고 했더니 하여튼 뭐 하고 반박도 하고 되게 말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말을 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반대쪽으로 애들이 많이 돌아서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얘들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이 많긴 해요. 뭐 제가 사회적인 문제 이런 좀 핫 이슈들을 몇 개 던져주기도 하고 그래 뭐 사형제도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동물 문제, 기후 문제, 뭐 여러 가지 토론 논제를 제가 던져주기도 하고 지네가 꺼낸 것도 있고 한데 그 중에 뽑힌 게 하여튼 이거예요. 애들 저기.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된 건데 그 과정은 애들이 괜찮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거에서 이제 놓치는 게 그냥 에, 판정단 뽑고 찬반팀 뽑아서 애들한테 이제 이 학습지 같은 거 주면서 조사하게끔 하고 근거 자료 해서 이제 나는 이제 팻말만 놔주고 사회만 봐주고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고 근데 고학년들은 그냥 대부분 잘 하더라고 제가 보면 선성팀하고 질문하고 뭐 해서 이제 반론 꺾기 뭐 해고 이런 거 할 때 말 잘하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잘 되고 아닌 경우에는 아니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과정을 6단으로 글쓰기 툴민 그 과정으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주제로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토론은 잘 됐는데 여기서는 내가 더 사실 깊게 파면 쟁점 같은 걸 더 이렇게 던져주면서 내가 질문을 사실은 사회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잖아요. 지네가 고하에서 질문이 나와야지 하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분을 먼저 해보실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제 제 말을 밖에 하는 못 할 역할이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만 보는 게 제 네. 의견은 거의 얘기를 안 해. 아무것도 뭐 사회만 봐요. 네. 그러고 진행이 되고 판정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애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안 하는 애들은 제가 어쨌든 무조건 다 말하게는 하는데 다 돌아가면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약간 거기 쟁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건드려야 될지 그건 제가 네. 모르거든요. 사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찬성 측에서 찬성 측 여기 앉아, 반대 측 여기 앉아. 이렇게 해서 전체 난상 토론을 한 거죠, 지금. 네, 제가. 가운데 배심원 5명. 예, 예.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이제 팀을 나눠서 했는데 이 8명 가운데에 주장한 근거가 5가지가 나오고 반대 측에도 지금 5가지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가 나왔을 때 찬성 측의 근거를 쫘르륵 칠판에다 적고 반대 측의 그 근거 자료를 쫘르륵 적은 다음에 토론을 했나요? 아니면 1번 아니요, 찬성 그렇게 안 측의 했어요. 첫 번째, 네? 그렇게 안 했어요. 짤을 안 적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형태를 보면 찬성 측에서 이렇습니다. 뭐 또 반대 측에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걸 아이들이 적응. 아니요, 이거는 토론 후에 제가 거의 판정단이 판정할 때 요지를 정리해 준 거예요. 애들 글쓰기 좋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8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 그러니까, 8명이 뭉치는 과정이 좀 있었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시간은 예, 줬어요. 우리가 이거 찬성측인데 하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근거가 뭐가 있을까? 지들끼리 이제 합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5가지나 나오는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청소년 범죄들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예방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것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 상대가 뭐라고 반박을 할까를 생각을 했었어야죠. 8명이면. 그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학, 어, 예방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예방이 필요하다. 요것과 관련돼서 쟁점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밑에 거를 저기 예, 여기 어떻게 밑에 있는 거. 좀 화면 넘어갔어요? 예, 예. 어떻게 된 거야? 사진이. 나도 너 응원해. 오늘 만든, 잠시만, 이게 왜, 이건가? 네, 네, 맞아요. 이것만, 예. 네. 그러면 애들이 토론할 때에 반대 측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거 써줄 때 이러거든요. 학생 수 주는데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집니다라고 찬성 측에서 주장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 측은 혹시 이의 제기할 게 있는지 질문할 게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 질문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음, 네. 그게 이의 제기가 쟁점이 하나가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설명 티카타카를 저기 타카를 한 다음에 애들은 배심원들은 누가 더 좋은 이유를 댔는가 타당한 이유를 댔는가를 가지고 얘네들이 더 잘했다 아니 더 이제 설득력이 있었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죠. 배심원들은 그런 걸 하는 거죠. 청중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3점도 주고 4점도 줬느냐. 그것이 먼저 조금 훈련이 됐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더 이거는 좋은, 걔네들 다 표에 다 적혀 있는데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다 네,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네, 저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쟁점을 다뤄주기가 이 애들이 이제 쭉 찬성팀 말을 하세요 하면 주장과 근거를 돌아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주장, 자기가 조사해온 주장과 근거 서로 나눠가지고 이 얘기는 너가 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는 애들만 반대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떤지 뭐 질문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반대쪽에게 또 주장과 근거를 얘기할 시간을 주고 찬성팀에서 또 요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하고 이 정리는 제가 맨 마지막 그 판단쯤에 이제 요지를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쓴 거고 그 중간엔 제가 특별히 뭐 내가 질문을 한다던가 쟁점을 찾아보자던가 그런 게 없긴 했어요. 그래서 쟁점 부분이 저는 토론할 때 제가 사회자로서 어떻게 쟁점을 좀 찾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제 쟁점을 잘 몰라서 항상. 근데 그러면 제가 우리 이런 거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찾아지는데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진다. 예방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하향시킨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진 음, 않는다. 이게 이렇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에 음, 보호 음. 처분이 경미하고 죄짓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 반복 범죄가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연결을 낙인 효과로 인해서 이건 별로 재범률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쟁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음, 말하면 이게 반박이 되는 그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의 쟁점마다 거꾸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지 막 하면은 애들도 정신이 없거든요. 어떤 거를 그러니까 발론 그러니까 꺾었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글 쓴 거 그렇죠. 보니까 예, 잘 쓴 애들은 열심히 하고 잘한 애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매우 잘 썼고 3분의 2 정도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글 쓴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그거를 토론을 잘 이끌려면 8명이 한 팀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8명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 8명이 너무 많아요. 2명, 3명 정도인데 4명까지 이제 학급이니까 4명으로 한 팀을 해서 1부, 2부 이렇게 했었어도 됐을 것 같거든요. 아, 선생님 4명 정도가 네. 적당한 거예요? 여러 명 4명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학급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4명 정도를 한다면은 이 4명이 야, 우리 근거자료 5개니까 우리가 가벼운만 한 거 우리가 3개 할게. 너희 뒷전에 이어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한 팀이지만 나눠주고. 4명, 4명이 하면 고루고루 발표를 할 수 있잖아요. 발표 아, 기회를 맞아요. 고루고루 주는 그러니까 거죠. 주로 그리고 하는 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배심원으로 둬야 아니요. 되는 할 경우는? 앞에서 우리 팀이 어떤 배심. 걸로 지금 꺾였고 또는 음, 승을 했고 패했는지를 잘 들어야죠. 그럼 아예 그, 그냥 A조, B조로 나누고 그렇죠. 구성하는 거. 이어가는 거죠. 릴레이식으로. 인원수 8명은 말하지 않는 애가 한 맞아요. 절반도 넘게 되니까요. 공적인 그, 애들 네네. 말을 안 하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이 그거를 팀의 그 어떤 사전에 어떤 조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비슷비슷해서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비슷해서 하나로 묶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근거라고 늘어났거든요. 이걸 다 모으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5개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예.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사전에 잘 이렇게 훈련이 돼야 이것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거를 다 넣어놓고 이걸 근거라 그러면 할 때 아까 비슷한 말인데 이게 또 나와서 또 비슷비슷해서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범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 보호 처분이 경미하다, 아니, 이거 했죠. 소년 범죄 피해자만 억울하다. 이게 경미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처벌보다는 더 선도, 이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예방 효과가 있다. 이게 이거는 이게 한 1번이나 3번, 5번은 네, 거의 비슷한 네, 얘기들이거든요. 이거 네. 거의 비슷해서 이게 막 중복돼가지고, 아, 이건 다 뭉치면 하나밖에 안 되는데 막 3개처럼 그러니까 많은 이게 것처럼. 찬성팀이 약간 이게 뭐 예시나 이런 게 부족해. 조사해 온 게. 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반대팀은 약간 그래도 다 좀 탄탄하게 얘기를 그래서 하고. 선생님 이거 네. 쟁점을 좀 아이들한테 잘 인지시켜 주시려면은 네. 마지막에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네. 중간에 예를 들어 음. 찬성 쪽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와 대립하는 반대쪽의 근거를 제시하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양옆에 나란히 놓으면 네, 그게 맞아요. 쟁점으로서 잘 보이거든요. 음. 그 다음에 정리를 그와 잘 해줘야 되네, 그럼 내가 쓰기. 네네네. 그와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의견은 또 아래로 제시하고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나란히 놓이게 하면 시각적으로 그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네. 대립하는 내가 잘 못 지점들이. 썼네, 그럼. 나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거거든요. 애들 말한 거. 그러면은 아니 되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성 측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습니다. 근거를 댔잖아요. 그러면 찬성 측을 먼저 적어줄 거잖아요. 그럼 반대 측도 적어줘요. 근데 그거 말고 토론 과정을 선생님이 적어주는 게 근데 아이들한테 애들이 훨씬 막 더 지금 막 네. 일사불란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끊고 막 적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서 적어야죠. 메모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타자 치면 되잖아요. 타자 치면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되는 거죠. 찬성 측의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찬성 측 1번 주장 옆에다 쓰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입증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음. 이렇게 한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찬성 아, 측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그 개조식으로 또는 낱말 수준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놓으니까 와 이거는 참 복잡하다라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쓰게 글을 하면 잘 써야 돼. 내가 글을 잘 그러니까 써. 그러니까 애들 말을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줘야 네. 되는데 지금 제가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애들 글쓰기 위해서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얘네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하고 정리를 해준 건데 그것도 내가 그냥 생각나는 순서로 적은 거지. 이게 막 네, 애들의 말의 맞아요. 순서와는 네, 달라요, 지금. 애들이 네, 반박하고 한 거는 나름 반박하고 했거든요. 서로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순서에 맞게 내가 필기를 안 해준 거야.
근데 나도 네네. 애들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낱말 뭐 풀어주거나 이런 거에 바빠서 하는 중에서는 메모를 이렇게 필기를 잘 못 해주겠더라고요. 네네. 그걸 또 그리고 꼼꼼하게 빨리 예. 뱉지도 않고. 너무 그러니까 모든 토론이나 말하기의 이 원인은 선생님이 너무 할 일이 많다는, 경청해야 돼, 들어야 돼, 정리해야 돼, 애들한테 또 사회도 봐줘야 돼,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게. 내가 벅찬 것 같아. 6학년 정도면 선생님이 한 두세 번 정도만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메모 잘하는 애들 보고 쓰라 그러던가 타자 치라 그러면 돼요. 노트북 하나 네, 주고 어디다 맞아요. 치라 그러면 되죠. 그 그걸 핵심 선생님이 다 할 필요는 키워드로 없어요. 정리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네네. 눈여겨보셨다가 걔네들한테 판서 맡기면은 잘 네. 하더라고요. 네. 판서를 맡겨야 그렇죠. 되는구나. 네네. 고학년은 그래도 그럴 돼요. 때 이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툴민의 6단 논법이 안건, 결의, 설반, 뭐 예외, 뭐 정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6단 논법에 의해서 글을 쓰면 글 폼이 다 똑같아요. 네네, 맞아요. 창의력이 없어요. 음. 누가 더 이 내용을 잘 기억하느냐에서 양이 좀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다 폼이 똑같아서 폼만 보면 와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고의 절차의 흐름을 잘 갖춰서 글을 쓰지? 놀라울 따름이니라 라고 되는데 네, 그게 더 이상의 없으면 안 발전이 되나? 없어요. 네,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에 그쳐야지 이걸로 훈련을 시켜서 애들한테 배워들게 하면 물론 뭐 그것도 나름 좋지만 아, 다른 생각을 근데 못 하게 돼요. 이런 찬반 대립 토론에는 툴민의 그게 제일 좋지 않아요, 쓰기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제일 그러니까 좋다고 찬반 하느냐에 따라서 대립 다르지 토론을 하고 않나요? 나서 딱 쓰기에 좋은 폼으로 돼 있다고요, 툴민의 일단 문법이. 아닌가? 그렇기는 하죠. 네. 하여튼 그 찬반일 때는 툴민 이거 쓰고 보통 이제 설탕후 할 때는 논설문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단논법이라든가 뭐 네. 이렇게 쓰고 이거는 토론 입단논법 할 때는 이거 토론하면 제일 쓰기 좋은 거랑 딱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창의적으로 네. 쓸 때는 그냥 열어두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지가 쓰면은 다양한 폼의 논설문이 나오죠. 근데 이 근데 틀에다 나는 다 가둬버리면 네네 이거 아니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들이 입 넣어놓은 거 쓰는 것도 논설문이거든요. 맞아요. 그건 근데 꼭 이렇게 써야지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생각을 토론을 마무리하고 자기 생각을 쓸 때에 우리가 왜 툴민식의 것을 써야 되느냐. 다른 걸 쓰면 어떤 더 큰 강점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가졌던 잘못된 신념이 고쳐지고 더 나아지고 그것이 의지로 작동돼서 나의 태도와 삶을 바꾸는 것까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자기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데 내가 지금 요 논제와 관련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을 거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 삶을 가꿔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다짐이나 자기의 반성이나 성찰적인 내용도 담겨야 된다고 그것이 아이들답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지 되는 건데 툴민식에 딱 깔끔하게 무슨 대입에다 집어넣을 것 같은 그 틀에 박힌 이런 걸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는 이 나름의 강점이 있지만 그 넘어서 있는 더 다루고 더 해야지 되는 것들을 많이 놓치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이렇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에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어떤 자료, 네, 네네.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를 제대로 대고 이유를 탄탄하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점수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훈련이 돼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반은 우리가 네, 맞아요. 똑똑이들이 다 네, 이쪽 네. 배심원이어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들러리를 한 셈이 돼서 뭐가 지나갔지 하나도 귀에 와서 닿지가 않아요. 뭐 범죄율이 높아지고 막 경미하고 보호 처분이 이걸 아이들이 이 용어를 다 이해하면서 이걸 들었을까요? 뭐가 그러니까 지나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료를 찾더라도 촉법소년이라 하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용어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쓰더라도 그 다음에
보호 처분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애들이 보호 처분이 나오면 그게 그 뜻이나를 아는데 전혀 지금 어려운 낱말이 다 있어서 그 찾은 애들이야 찾아봐서 알겠지만 우리 찾은 반 애들 전체가 과연 이것을 이 토론을 해서 과연 얘네들의 어떤 정신적이고 판단력이라든가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졌을까 하는 거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찾을 때 어려운 용어는 다 자기 말로 소화를 해서 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의미거든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 전체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런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일단 한 덩어리의 근거에 세부 설명으로 들어갈 것을 다 근거 자료로 늘어놓는 그런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만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이의 제기를 했던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가 이건 괜찮나? 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정말 6학년 아이들이 다뤄야 될 논제로서 알맞은가를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오히려 왜 우리는 폭력을 멈추지 않는가? 크고 작은 폭력이 학급에서도 계속 난무하잖아요. 근데 촉법소년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그 전에 멈추면 되지. 그럼 내가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지면 지금부터 조심하고 이것이 그대로면 그때까지 버틸 건가요? 그렇지 않죠. 법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법이 최대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돼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거를 아이들이 궁금해했을 때 그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살아가면서 아이들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폭력은 왜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식으로 갔었으면 훨씬 더 아이들의 삶의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어떤 신념을 더 좋게 바꾸고 나를 바꾸는 걸로 작동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디베이트 토론을 할 때는 이것이 정말 아이들의 그 삶에 가깝고 살가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택진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은 민감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얘기해보고 싶은 거리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걸 결국엔 폭력의 문제인 거다. 약자를 향한 그런 식으로 더 끌어내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당장 이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열이 있게 했을 것 같아요. 주제가 너무 흥미진진하니까요. 그래서 열이 있게 하죠. 항상 찬반 토론을 애들이 네, 그래서 맨날 하자 그래요. 찬반 토론을.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도 논제 중에 이거 너무 좀 민감하고 물론 뭐 저희 나라에 막 우리나라의 그 양당에서 싸우고 있는 당장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의 민감한 얘기 정도는 물론 항상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아이의 삶을 바꾸려면 이 주제에서도 폭력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끌어내는 게 더 좋긴 하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이들이랑 한 번쯤은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만약에 다른 분이 하게 된다면 여기 아이들이 찬성 측에서 쭈르륵 했잖아요. 학생 수는 주는데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의 예방 방법은 뭐가 있을까? 모든 별로 주는 거예요. 모든 별로 토론해서 우리 모든 별로 토론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방 그 처벌이냐?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이의 제기도 들어오고 질문도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반대 측에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이렇게 담아서 쟁점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우리 모두가 할 게 되게 많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다 쫓아서 하면 한 학기 내내 요거에 알라서 또 하고 요거에 알라서 또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토론을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 잔마 토론도 내가 1년 그리고
국어책이 반복되면서 주장하는 쓰기, 저는 이제 그런 주장하는 쓰기가 나올 때 굉장히 잘 가르치고 싶어요. 이 말하고 근거를 대고 하는 거, 그리고 근거를 댈 때 잘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잘 가르치고 싶은데 애들이 너무 이렇게 헐레헐레 하니까 일단 이 토론 말하기를 통해서는 그 풀민의 육단호흡을 확실히 가르쳐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틀을 하나 가르치고 싶고, 또 평소에 그냥 철탕호흡 하면서 하는 글은 그냥 논설문이나 내 일기식으로 나를 반성하면서 성찰의 글은 늘 일기에서 하는 글이니까 그냥 그런 글이고, 근데 약간 우리나라는 형식이 빠져 있어. 뭐 논설문 쓸 때도 항상 대충 그냥 때려잡기로 그냥 쓰고 말고 애들이 한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는 그게 좀 불만이어서 한번 가르칠 때 형식을 좀 잘 가르쳐 주고 싶고, 이렇게 논설문을 쓸 때도 뭐 우리 책에서는 뭐 자기 주장을 하고 첫째, 둘째, 셋째 정리, 서론, 본론, 결론 뭐 이것만 나오거든요. 6학년도. 결국 지금도 이건데 내가 풀민의 6단을 한 거예요. 결국 그 두 번째 논설문은. 1학기 때는 첫째, 둘째, 셋째로 논설문 쫙 쓰는 거 하고 사돈논법 쓰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처음으로 6단 논법은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말하기를 하고 이거랑 저는 이렇게 직결된다고 생각해서 이 반론 꺾기의 과정과 그게 다 그 글쓰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하고 나서는 가장 좋은 형식의 글쓰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쓰는 방법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항상 글쓰기는 맨날 내가 주제 던져주고 뭐 토론하고 나서 우리 반에서 이런 거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주제 던져주고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의 다 뭐 그런 자기 뭐 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의 글이 많은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항상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하여튼 지금 이걸 보니까 굉장히 잘못했네요. 이거 문집에 실을 건데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부끄럽지만 아니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대로 아니 늘 수밖에 이런 없어, 선생님한테. 그 하은주 선생님 말한 대로 또 권진아 선생님 말한 대로 이런 거를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한 번쯤 하게 하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네, 너무나도 훌륭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형식적인 거가 좀 흐물흐물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다만 그런 형식 하나를 확 고정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사고가 거기에 닫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염려를 한 것뿐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6단 논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1학년도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써요. 저는 이런 거를 1학년한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틀림의 6단 논법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다만 이렇게 얘기는 해요. 저는 너희들은 이 토론을 하고 나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더 튼튼해졌는지 또는 바뀌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대립식 토론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왜 튼튼해졌는지, 왜 바뀌게 됐는지가 잘 드러나게 글을 써라. 네.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무슨 목표로 이걸 글을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평소에 나는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들기. 이게 그냥 말해서 그냥 거의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띠리릭에 대하여 나는 입장이 이렇다. 그 이유는 이렇다. 예를 들어 그 이유만 덜거덩 말하는 게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틀민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다만 내가 다른 거는 더 튼튼해졌다면은 어떤 근거, 어떤 이유로 더 튼튼해졌는지, 바뀌었다면 어떤 이유로 내 생각이 처음의 생각과 바뀌게 됐는지, 이런 과정을 저는 쓰게 하는 거죠. 그걸 스스로 돌아보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 자기 입장과 다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한 줄이라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가치 태도를 담게 되는 글이 되거든요. 그걸 1학년들도 다 써내요. 저는 이 틀민의 이 6단 논법을 가르치지 저도 말하지 않더라도 않았어요. 틀민 이런 얘기 전혀 안 했고, 그냥 형식을 학습지를 줄 때 6단계를 나눠서 제가 6단계 글을 분석하는 것도 두 번을 한 다음에 다른 걸 분석을 하고 한 다음에 이걸 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 6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라는 알려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되지? 애들이
지금 이 보면은 애들이 막 휴대폰을 보고 있는 애도 있었고 사실 왜냐하면 그걸 써와야 되는데 지 말로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또 쓰기 귀찮아하는 또 똑똑이들이 있는 건지 헐랭이들이 있는 건지 하여튼 휴대폰을 보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질문을 했거든요.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써서 그랬는데 알고는 있더라고요. 지는 알고는 있더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데 다른 이제 또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서 이제 배심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말로 쉬운 말로 하지 않아서 점수를 많이 깎았대요. 이게 100점 만점에 44점 받은 거고 100점 만점에 37점 받은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짜든지 100점 만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받은 엄청 점수 적게 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협력을 잘 안 했고 뭐 다 모여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어려운 말 그대로 막 썼고 막 이런 거에 다 깎인 거예요 애들. 막 그래가지고 점수가 저는 이렇게 짜게 줄지 몰랐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배심원 애들이 제일 똑똑한 애들이었고 배심원들이 제일 조사를 양쪽으로 다 해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심원들이 양쪽으로 더 질문을 막 해대니까 막 걔네들이 답을 했는데 어쨌든 항상 제가 목표한 만큼의 조사 시간도 컴퓨터실 가서 1시간 줬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를 잘 못하고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바꾸지도 못하고 글을 썼을 때 이런 내가 4~5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애들이 반이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의 좌절은. 반은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밖에 안 하니까 결국 그런 건데 한 번에 반을 성공했잖아요. 반은 좀 잘 썼는데 그 한 바닥 그럼 됐지. 뭘 더 바라요. 이제 한 번인데 먹었어. 세상에. 아유, 잘하신 거예요. 다만 툴민의 6단 논법으로 적용해서 글을 쓰면 형식은 갖출 수 있지만 이 토론을 끝내고 최종 나의 생각을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바뀐 생각을 반영할 길이 없어요. 그냥 처음 생각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맞아. 글이 다 똑같아요. 내가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자기 입장은 사실 이거였는데 애들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입장도 막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입장이 바뀔 배운 수도 건 있으니까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걸 써야지 그것이 맞아요, 맞아요. 툴민의 그게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아주 저는 네, 이 툴민 이거는 이제 진작에 제가 벌써 20몇 년 전에 일단은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본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그때 고민을 했거든요. 그때 토론 강의를 열심히 하러 다니는데 한 선생님이 자기가 이 툴민 6단 논법으로 공책을 애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공책의 반이나 이제 그게 1학기 말이었으니까 거의 공책의 반을 애들이 이렇게 썼다고 한 권을 들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전부 똑같아요. 폼이 내용만 조금 달라. 다만 많이 쓴 애가 있고 짧게 쓴 애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더 많이 기억을 하느냐에 따라 길고 짧고이지 그 형식 흐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것에 대한 한계는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2학기 때는 바꿔서 한 다음에 나한테 연락한다 그러더니 연락할 길이 없었겠죠? 그게 벌써 뭐 20몇 년 전의 일이니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툴민의 6단 논법은 그 아이들이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6단 논법을 쓰면 당연히 그 과정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로 쓰고 그 이후에 이제 택신쌤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또 새로 깨닫게 된 성찰한 내용이 조금 밑에 추가되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은주쌤이 하신 이 작업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이제 학급 안에는 글을 잘 쓰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기본기가 부족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제 기본기가 부족한 아이들일수록 폼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형식이. 그래서 글쓰기에 기초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어떤 형식을 주면 그 형식에 맞춰서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의미가 있고 또 이제 택시쌤 말씀대로 좀 잘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생각을 좀 더 펼쳐내고 싶은데 그 틀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펼쳐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열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충분히 이걸로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반이나 담임 선생님을 흡족하게 했다는 거는 두 번째 할 때는 반의 반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몇 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별로 말 없이 지네끼리 그냥 2시간 동안 그렇게 열렬하게 토론을 하는데 말 잘하는구나 싶더라고 그냥. 그러면 됐지 뭘 그래.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의 참여도와 흥미잖아요.
네. 애들이 열렬하게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반 음.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일단 그런 것부터. 근데 네,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중간에 쟁점을 못 잡아주고 서로 이게 지금 어긋지고 있으니. 아니, 근데 저는 애들은 은재 다 쌤이 그리고 알아먹었어요. 이런 사례를 공개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논의를 또 할 수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저는 감사하거든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전 제가 하면 최근에 한 이거보다 더 안 거야. 될 수도 있어요. 어, 엊그제 한 거, 엊그제. 네. 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네. 더 시간이 있었다면 기세령 선생님이 이런 거 엄청 잘 해놨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쵸. 기세령 선생님 것도 나중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수준은 다 선생님들 끝나고 나면 입니다. 기세령 선생님이 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볼 기회를 우리가 달라고 졸라대면 대학원 조금 아니, 끝나고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애들이 그런 새끼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는 형태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그런 걸 뚝딱 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글쓰기 전중후 활동하고 나서 글을 전중후 활동을 하면 그 전에 배웠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디어 생성했던 거 자기들이 여태 말했던 걸 가지고 그걸 글에 앉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지껏 말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베끼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앉히면 되는데 안 하는 근데 그것 것보다 홀랐지. 안 하는 것보다 근데 홀랐어. 그쵸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거를 연결하는 걸 그것도 여러 번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네. 하은준 선생님이 하신 거는 보고서는 이거를 한 번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한 번 뛰어들어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바로 곧바로 뛰어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 선생님으로서는 되게 느린 편이에요. 느려요. 잠깐만요. 꼼꼼하신 거지. 네, 네. 아니요, 그건 꼼꼼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네네. 아까 새끼 작업들이라 그랬는데 작업. 그것이 바로 절차적 사고이고 그것이 바로 연속 질문을 펼쳐놓은 활동들이거든요. 너무 소중해. 다짜고짜 이것이 목표면 바로 이것을 아이들한테 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이 충실하게 되기 위해서 그 전 작업들에 아이들은 왜 이걸 하는지 모르잖아요. 뜬금없는 거죠. 걔네들로서는. 왜 이런 거를 내가 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징검다리를 쫙 놔서 아이들이 싹 차려져서 흐름으로 딱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수렴형의 이런 것들을 이제 짧은 시간에서는 연속 질문이라 그러고 어떤 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징검다리를 계속 건너주는 거를 연속된 선생님의 발문을 연속 질문이라 그래요. 그것이 펼쳐지면 절차적 사고가 되는 거고 그것이 더 펼쳐지면 활동 1, 활동 2, 활동 3이 되고 더 펼쳐지면 프로젝트형의 이 마디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말하는 새끼 작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없이 어떤 거 해야지 그러면 불쑥 그 활동을 어떤 차시한다? 애들은 상당히 느닷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차려져요. 배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작업들을 면밀하게 하는 거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것이 교사별 교육과정이에요. 그거를 늘어놓게 되면. 그런 작업들을 이제 평소에 그렇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2025 개정교육과정에서 그 교사별 교육과정을 짜라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주어진 거를 덥석덥석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어떤 활동들이 이 밑바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일련의 어떤 일머리들 그런 그 것들. 일머리가 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러워. 그렇게 된다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기세령 너무나도 선생님 필요한 말씀처럼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쭉 이렇게 미리 1년에 새끼 작업들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뭔가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단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중간에 빠져있는 연결고리들을 찾아내셔서 그걸 네, 다음번에 맞아요. 보완하시는 형태로 수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미리 차근차근 계획을 해서 그걸 딱 준비해서 차려놓은 후에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뭔가 아이들이 거기에 이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각자에 맞는 스타일대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느리다 어쩌다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그런 것들을 잘 발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평생 그 아이를 맡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는 이런 선생님 맡아보고 한 해는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맡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은 또 자기 또 나름으로 자기 깜냥만큼 거를 받아들이고 하는 거라서
그냥 다 필요한 존재들이죠. 하은주 선생님 같이 딱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확 하면서도 또 뒤에 가서 또 보충하면서 계속 탐구를 하잖아요. 자기 연찬을 하고 성찰을 해내는 것처럼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하죠. 그래서 다들 훌륭하시죠. 아니 이 밤중에 잠도 안 자고 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거나 훌륭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질문과 논제였는데 사실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토론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또 하은조 선생님께서 좋은 예시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덕분에 앞서서 얘기했던 질문과 논제 그리고 그것이 실제 찬반도리 토론에 적용이 될 때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지까지도 예, 좀 깊게 논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저도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좀 공부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